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겪는 어려움과 교통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사구시라는 표현 아실 거고요. 또 우문현답이라는 오래된 사자성어가 있는데 정치 영역에서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취지로도 사용됩니다. 지금 행정부와 국회가 모두가 새겨야 할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주에 저희 금천구 소상공인들을 의원실에서 직접 만나 뵀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떠신지요? 장사가 잘 되시는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IMF 같다. 코로나 때가 더 장사가 잘 됐다. 그때는 정부 지원금이 나왔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창업하는 분보다 폐업하는 분들이 많다. 광고업도 힘들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계엄 영향이 어떠냐라고 질문 드렸더니 뭐 계엄 때문에 더 힘들다는 말씀 계속 하시고요. 매출도 20-30% 떨어졌다.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십니다. 지표로도 중기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시장 BSI를 봤더니 뭐 체감 경기나 경기 전망 지수 등이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하네요. 그 현장에서 이제 이런 상황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고 국회는 무엇을 했는가라고 저도 질문을 받으면 이게 답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차관님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뭐 소상공인 체감 경기는 워낙 그동안의 고물가, 고금리에 따라서 안 좋았던 상황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엄 이후 상황에 따라서 지금 상황이 더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뭘 하셨는지 여쭤봤는데. 정부는 이제 소상공인 3종 금융 부담 완화랄지 배달료 지원, 작년도에 전기료 부담 완화 등 여러 가지와 이제 매출 증대 등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일들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추후로 다시 말씀드리고요. 우리 총재님께 그 현장을 다녀보니까 소위 그 실효 물가요. 뭐 실제 체감하는 물가가 많이 오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상인분들도 가격이 너무 올라서 힘들다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총재님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해 12월에 한국은행에서 칩플레이션 관련 보고서를 내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봤더니 물가 급등기에는 저가 상품의 가격 상승률이 고가 상품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칩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취약계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커진다. 결국 인플레이션 불평등 심화로 이어진다. 이런 내용이던데요. 그래서 보고서에서도 물가 안정 기조 유지와 중저가 상품의 가격 안정이 중요하다고 마무리를 했더라고요. 그 총재님 이 보고서 작년 12월 달에 나왔는데 그 이후에 상황이 어떤지 조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작년 이후로는 지금 물가 상승률은 지금 안정돼 가고 있습니다. 다만 물가 상승률이 안정되고 있더라도 양수기 때문에 물가 수준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고물가라고 얘기할 때 상승률이 아니라 물가 수준이 높아서 지금 고통받는 것은 지금 그 정도가 약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얘기는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통해서 조절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물가 수준, 특히 저물가 상품의 수준이 높은 것은 금리 정책 플러스에 더해서 저희가 구조를 바꾸는, 예를 들어서 수입을 더 확대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구조에 관계된 개혁 없이는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 대통령 탄핵 사건에 이제 국회 소추단의 간사 겸 대변인이라 매번 변론에 다 참석해서 보고 있습니다. 차관님,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담화문 전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에서 재대책 예비비, 아이돌봄 지원수당, 심해가스전 개발사업 등 삭감했다. 심지어 군 관련한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다. 이게 이제 계엄 선포 사유 중에 하나로 나오는데 이 관련해서 대통령실에 박춘섭 경제수석이 나와서 증언한 거 혹시 들으셨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못 들었는데 대략 봤습니다. 대략 보셨죠. 그리고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받았다는 문건 예비비가 표시된 요게 이 사건의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탄핵 심판에서 중요한 것인지는 제가 자세한 법률적인 상황은 잘 몰라서. 예. 그래서 기재부가 이번에 그 계엄 선포 관련해서 계속 의혹의 중심이 있을 거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직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했죠. 그 20, 직전에 예. 경제수석이었죠. 예. 지금 차관님도 직전에 용산 대통령실에 금융비서관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유병서 예산총괄 심의관도 직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선임행정관으로 일했지요. 예. 박춘섭 경제수석은 직전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이었습니다. 총재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진용이 갖춰지게 됐고 그들이 했던 이 수많은 과정에 의문이 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첫 번째로 총재님께 여쭤봅니다. 금융통화위원을 7개월 만에 경제수석으로 간 예가 있습니까? 적절합니까? 어떠세요? 그 이전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인사 총재님 계실 때 승낙하신 거 아닙니까? 금통위원회 인사는 대통령께서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대통령이 계엄 담화문에서 사유로 들었던 이 사유에 대해서 박춘섭 경제수석이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들어보면 제가 듣기에는 이 사유가 전체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차관님 이거 증언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아마 제 기억이 맞다라고 하면은 박춘석 수석은 아마 계엄의 원인이 되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 아마 거기에 대해서 저희 뭐 부총리나 저희 기재부 입장은 아무리 그래도 계엄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게 저희 기재부의 입장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대통령이 이렇게 표현한 이 부분이 좀 사실과 달라요. 진행 과정을 쭉 봤더니 그런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럼 이 보고를 대통령께 잘못된 보고를 누군가 했을 텐데 박준섭 실장은 전체적인 취지가 본인은 잘 안 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예요. 그럼 기재부에서 했을 것 같거든요. 경제부총리나 차관, 예산총괄 심의관이 다 용산 대통령실 직전 출신이기 때문에 예. 이런 잘못된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저희는 별도로 요건과 관련해서 보고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고 쓰셨을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예산안 그 전체적으로 그 예결위에서 감액된 내용이랄지 그런 내용은 보고 드린 적이 있지만 요 담화문에 대해서 담화문 작성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 기초 자료는 어떻게 보면 보고를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요 자세한 하나하나의 워딩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혀 보고 드린 적이 없습니다.